무려 20년간이나 기획한 복수,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문동은이 오랜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악마였던 박연진의 딸이 있는 세명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미리 와서 교실을 둘러보는 문동은 사물함에 붙어있는 박연진의 딸 하예솔의 이름표를 만져보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바로 이 그림이 너무나도 기괴합니다. 1학년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순수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길함이 느껴지는 그림들. 네, 이 그림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악마들의 세계에 복수의 첫 발을 디딘 문동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문동은은 그 악마들과 만나기 위해 지금 서 있는 이곳 세명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로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재준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돈 많은 사업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악마일 뿐입니다. 옷은 빨간색이고 머리는 초록색, 또 그 옷에 그려진 캐릭터도 초록색. 전재준이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색깔을 나타냅니다. 색약이 있어서 항상 색약 보정 렌즈를 끼지요. 그것이 컴플렉스라 빨간머리 여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었던 전재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년이 누군 줄 알아? 빨간물의 애니랑 빨간망토 차차야. 전재준은 빨간색뿐 아니라 녹색도 보지 못하는 정록생맹입니다. 색각 이상 중에 가장 많은 게 정록생맹이죠. 그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딸 예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이것도 초록색이지? 아, 빨간색이구나.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벚꽃의 붉은 계열에 가까운 핑크색을 칠하지 못하죠. 선생님, 벚꽃은 여기다가 핑크색 칠해야지 맞는 거죠? 네 꽃은 내 맘이지. 내 벚꽃은 투명벚꽃이거든? 그런 예솔이가 어차피 보지 못하는 빨간색과 녹색으로만 그려진 튤립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참 아이러니한 설정입니다. 아빠인 전재준 또한 보이지 않는 빨간 레드와인만 마십니다. 예솔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온통 푸른색으로만 칠해져 있죠. 예솔이가 보는 세상에서는 푸른색이 제일 눈에 띕니다.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 같은 가해자이자 친구였던 이사라의 전시회에서 호기롭게 저 그림을 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야, 나 저거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 전재준이 보는 눈으로는 당연합니다. 옆의 그림은 온통 붉은색, 더 옆의 그림은 온통 초록색입니다. 예솔이처럼 자기 눈에는 제일 잘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전재준이 빨강 초록목 보는 색약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손명호를 죽인 바로 그 범인이 초록색 구두를 신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문동은이 복수를 위해 이용하던 손명호가 죽어버린 상황. 범인은 초록 구두, 하지만 초록색을 보지 못하는 전재준 색약 설정이 괜히 들어갔을까요? 초록 구두도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잘 짜여진 각본에 괜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괜히, 우연히, 하필, 알고 봤더니 꿈이었다. 이런 게 적으면 적을수록 웰메이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약과 초록 구두 이 두 가지는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다음 파트에서 상당한 서스펜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그림이 지금은 죽어버린 손명호입니다. 머리가 긴데 그 머리를 손명호처럼 묶었고 얼굴은 알록달록 문신한 것처럼 완전히 총천연색. 딱 봐도 약 좀 만져본 환자 느낌 나고 인상은 더러우며 표정까지 화가 나 있죠. 세 번째 그림은 이사라입니다. 딱 봐도 손명호한테 약 받아먹은 사람처럼 눈빛에 초점 완전히 없고 외계인 같은 모양새며 역시 온몸이 총천연색, 해롱해롱 환각에 빠져 사는 이사라와 똑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최혜정, 기린의 모양이죠. 목을 길게 빼고 나무의 건너편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항상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지만 쉽게 그 나무를 넘지 못하는 최혜정을 기린의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연진입니다. 끝판왕, 최종 타겟 박연진. 그런데 그림은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네요. 내 박연진의 딸인 하예솔을 표현한 거죠. 문동은이 복수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예솔의 교실입니다. 저 그림 속 모두를 처단한 후 예솔이의 엄마인 박연진도 끝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은 문동은 자기 자신입니다. 유독 어둡죠.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동은은 자기 복수를 위해서 어린 예솔이한테도 해를 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악마들의 그림이 있던 이 교실은 문동은이 오고 나서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가 되기 때문이죠. 드라마는 어둡지만 이 교실은 밝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복수를 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 것.
문동훈이 오고 나서 악마들의 그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새 그림이 붙었습니다. 이제서야 초등학생 1학년 순수한 그림들이 문동훈의 교실을 가득 채웠네요. 하예솔의 그림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일하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바로 저 그림. 혼자만 색칠이 안 된 그림이라 이상할 수도 있지만 문동훈 선생님처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투명해서 더 예쁘게 그려진 사람의 그림입니다. 무슨 교도소 1년차 같았던 아까의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런데 저 두 번째 그림의 손명호가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작가님은 박연진이 죽였을 거라는 묘한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풍기면서 파트 1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연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벌써 범인으로 몰아간다는 건 반전의 미학을 추구하겠다는 뜻. 나중에 시청자들에게 지적률 OTT 오르가즘, 기분 좋은 깜짝 뒤통수를 선물하기 위해서 한쪽 노선으로 몰아가는 밑밥 깔았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이상한 놈 튀어나오는 그런 반전 스토리가 예상됩니다. 분명한 건 녹색 구두를 신은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분명한 만큼 깝깝해지는 건 녹색 구두를 여자들 모두가 다 신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솔이도 신었었습니다. 예솔이가 범인일 리는 없으니 다른 유력한 범인 후보들 살펴봅니다. 후보 1은 당연히 박연진. 남편인 하도영한테 녹색 구두를 선물 받은 게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쨍한 색을 골랐어? 후보 2는 최혜정. 얼마 전에 해외에서 사왔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죠. 그거 연진이 구두 아니냐? 런던 비행 때 샀어. 연진이한테도 있는지 몰랐네. 후보 3은 이사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신은 장면은 나온 적이 없지만 손명호가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깜깜한 작업실에서 미친듯이 녹색 구두를 걸어다니는 이상한 장면이 화면에 나왔었죠. 다 알면서 신고한 저희가 뭐냐고! TMI 쩌네. 마지막 범인 후보 4는 놀랍게도 문동훈입니다. 시에스타에 처음 찾아갔을 때 혼자 신어보고 있던 게 바로 그 녹색 구두입니다. 손명호가 그냥 가지라면서 줬었던 녹색 구두. 벗지 마. 너한테 딱인데 왜? 신어봐. 조명 어둡게 해서 티가 안 날 뿐 밝게 올려보면 딱 그 구두죠. 밝게 해보거나 대놓고 비교해보거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범인이 신었던 그 녹색 구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손명호는 자기가 구두를 신겨준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설마 문동훈이 죽였을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문동훈이 죽이지 않았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신 우리 손에 피는 안 묻을 겁니다. 네. 구두 신은 남자 변태일 리는 없고 박연진도 반전 트릭일 거라 예상되니 그럼 남은 범인 후보는 최혜정과 이사라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최혜정한테 소름 끼치는 범인 복선의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녀의 휴대폰 때문이죠. 문동훈이 힘들게 훔쳐서 비번을 풀었었던 바로 그 최혜정의 휴대폰. 비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번을 풀기 위한 저점 9개의 잠금 모양이 중요합니다. 저 모양은 마치 내가 치밀한 복선이오라고 하듯 손명호의 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파스에 정확히 점 9개, 문신을 가리기 위해 붙였었던 바로 저 파스. 저런 모양의 파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아주머니가 입수한 저 최혜정의 비밀번호 패턴을 손명호의 목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죽은 손명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건 최혜정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다 깎아먹는 거 알지만 파스 구멍 드림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진지한 분위기 잡고 마지막 남은 후보 이사라의 집으로 가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자세로 뒤엉켜 있는 남녀들. 남자들은 그저 전날 밤에 환각 파티를 같이 한 남자들이고 완전 약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여자가 이사라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 이사라가 그린 그림인데 괜히 할 일 없고 심심해서 발길을 높여보니 역시 굉장히 불길하고 기묘한 분위기. 왠지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은 사람과 칼의 모양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사라 전시의 어느 그림을 살펴봐도 이런 느낌과 분위기의 그림은 없었습니다. 갑툭튀처럼 나온 왠지 잔인하고 섬뜩한 그림인데 이 그림 속 사람의 모습은 아까 교실에서 나왔었던 악마 손명호의 그림과 대단히 흡사한 분위기처럼 느껴집니다. 귀가 길고 머리가 뾰족하며 온몸이 총천연색인 세부적인 특징이 꽤나 비슷하죠. 시작부터 손명호와 앙숙이었던 이사라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술가인 척하기는. 그런 거 꽂고 있으면 모나리자 그리냐? 넌 아는 게 모나리자밖에 없지?
또 그림으로 자신의 욕망과 똘끼를 무한히 발산하는 제정신이 아닌 이사라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사라가 범행을 지르기 직전에 예고 그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출자는 어두운 조명으로 문동훈이 신었었던 녹색 구두를 감췄었죠. 이 그림도 어두운 조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림에서 시작해 그림으로 끝나는 문동훈 교실의 비밀, 그리고 손명호 살해범의 비밀이었고, 추가로 빌라 주인 할머니의 정체까지 가봅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은 할머니.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싸면 좋지 뭘 따져?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할머니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연기하신다는 손숙 배우님이 이 역할을 맡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직은 단서가 많지 않아 깊게 들어가긴 힘들고 짧고 단순한 예상회로만 돌려봅니다. 이 할머니는 1화에 아주 짧게 나왔었던 연숙 주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오갈 데 없어진 동훈이를 걱정해줬었죠. 연락 오겠지. 엄만데. 그때가 20년 전이었으니 연령대 비슷하고 여인숙 주인이 지금은 빌라의 주인이 돼서 동훈이를 돕는다는 설정은 꽤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능성은 죽은 윤소희의 할머니일 가능성입니다. 동훈이 이전에 학폭 피해를 먼저 받았었던 피해자죠. 그럼 윤소희의 할머니가 동훈이처럼 20년 넘는 복수를 기획해 박연진의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에덴 빌라를 짓고 공동 쌍복수를 할 문동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면 존나 무서운 할머니, 완전 임팩트 있는 역할이니 그런 연기는 손숙 배우님이 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생기고도 남는 셈입니다. 빨리 알고 싶은데 3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